안녕하세요. 여러분, 학창시절 동아시아사를 배울 때 발해라는 나라를 기억하시나요? 발해는 고구려가 멸망한 후 대조영이라는 인물이 만주 벌판에 세운 나라죠. 그리고 우리는 이 나라를 고구려를 계승한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의 역사라고 배웠습니다. 학교에서는 발해를 고구려와 함께 남북국 시대를 이끈 우리의 역사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발해는 강력한 국력으로 해동성국이라 불렸고 고구려의 기상과 문화를 이어받았다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던질 질문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발해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순수한 고구려의 계승국가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더 나아가 만약 발해의 건국을 이끈 초대 국왕 대조영과 그의 핵심 세력의 정체가 고구려인이 아니라 만주 지역을 호령했던 말갈족이었다는 충격적인 증거들이 천년의 역사를 넘어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다면요. 우리가 발해를 둘러싼 역사적 사실들을 너무 쉽게 믿어왔던 것은 아닐까요?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발해의 표면적인 구호 뒤에는 복잡하고 때로는 잔혹했던 동아시아 국제 정세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한국과 중국의 첨예한 역사인식이 얽혀 숨겨온 금기된 진실이 있습니다. 주류 역사학계가 말해주지 않았던 발해의 진짜 기원, 그리고 그 진실을 통해 우리의 역사관이 어떻게 뒤바뀔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반전 스토리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발해를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발해가 고구려의 계승국이라는 주장에 의문을 던지는 핵심 증거들은 바로 발해 건국을 이끈 세력의 민족적 정체성과 문화적 유물에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천년의 역사를 뒤집는 세 가지 결정적인 논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창업 군주대조영의 말갈족 출신설입니다. 발해의 건국은 서기 698년 고구려 유민을 이끈 대조영이 만주 동모산에 나라를 세우면서 시작됩니다. 당시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유민들을 통제하던 혼란스러운 시기였죠. 주류 역사 기록에 따르면 대조영은 고구려의 장군 또는 명망가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옛 역사서인 신당서나 구당서 같은 기록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조영에 대해 조금 다르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발견됩니다. 신당서는 대조영을 본래 송말말갈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송말말갈은 말갈족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고구려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독자적인 정체성을 유지했던 부족이었습니다. 또 다른 기록에는 그가 고구려에 복속된 말갈의 수령이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만약 대조영이 정말 말갈족 출신이었다면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고구려 멸망 후 당나라가 고구려 유민을 이주시켰을 때 대조영은 자신의 세력뿐 아니라 많은 수의 말갈족 세력까지 규합했습니다. 이들은 고구려의 패잔병과 유민들보다 오히려 병력의 주축을 이루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발해는 건국 초기부터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이 연합한 이중 민족 국가의 성격이 강했고 심지어 말갈족 세력이 주도권을 잡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발해가 당나라에 대항하고 민족적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고구려 계승이라는 명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대조영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고구려의 후예로 포장하고 말갈족 주도의 국가를 고구려 유민에게도 정당화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로 인해 고구려 유민을 주축으로 발해를 세웠다는 역사의 공식 기록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둘째, 발해 유물에서 나타나는 말갈적 문화 코드입니다. 역사는 기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땅속에 묻혀있는 유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발해의 문화 유적을 발굴해보면 고구려의 양식과 매우 흡사한 부분도 있지만 주류 역사학계가 쉽게 설명하지 못하는 이질적인 요소들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 이질적인 요소들이 바로 말갈족의 문화적 흔적을 가리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거 양식입니다. 발해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집터 중 일부는 고구려의 전통적인 주거 형태와는 다르게 벽체에 홈을 파고 기둥을 세운 후 흙을 발라 마무리하는 말갈식 주거의 특징을 보입니다.
고구려의 온돌과 유사한 형태는 있지만 디테일한 구조에서 말갈족이 주로 사용하던 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발해의 무덤 양식 중에는 고구려의 돌방무덤 형태와 전혀 다른 흙무덤이나 목관묘 형태가 상당수 발견되는데 이것은 바로 말갈족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과 일치합니다. 만약 발해가 순수한 고구려 계승 국가였다면 국가의 중심부와 지배층 유적에서 고구려의 전통적인 문화 양식만이 압도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발해의 수도인 상경용 첨부 근처에서조차 이러한 말갈적 요소가 혼재되어 나타난다는 것은 말갈족이 단순히 피지배층이 아니라 국가의 주요 구성원이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력이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결국 발해는 고구려의 정치적 정통성을 빌려왔을지언정 문화적으로는 고구려 문화와 말갈족 문화가 섞인 융합 문명이었고 이 융합 과정에서 말갈족의 비중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높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셋째,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발해를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 때문입니다. 발해의 기원에 대한 논란이 1000년 동안 끊이지 않고 특히 오늘날까지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유는 바로 외교적 필요성과 역사적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고구려 유민들에게 발해는 희망이었습니다.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나라에 맞서기 위해서는 고구려의 적통을 잇는다는 명분이 필수적이었죠. 만약 발해가 우리는 말갈족이 세운 나라라고 선포했다면 고구려 유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려웠을 것이고 당나라 역시 말갈족의 반란 정도로 치부하며 더 강력하게 토벌했을 것입니다. 대조영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생존과 국가 통합을 위해 고구려 계승을 전면에 내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 복잡한 것은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한국은 당연히 발해를 고구려의 계승국으로 보고 우리 민족의 역사로 편입시켜야 합니다. 발해가 우리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이죠. 반면 중국은 발해가 고구려의 계승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꺼립니다. 중국은 과거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 정권으로 편입시키려 하는 동북공정을 진행했죠. 만약 발해가 고구려의 계승국임을 인정한다면 고구려가 중국의 역사가 아니라 독자적인 역사를 가진 나라였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은 발해가 말갈족의 나라라는 신당서의 기록을 강조함으로써 발해와 고구려의 연결고리를 끊으려 합니다. 동시에 중국 역사서에는 발해를 당나라의 지방 정권으로 편입시키려 하죠. 이처럼 발해의 민족적 정체성은 1000년 전 대조영의 생존 전략이었을 뿐 아니라 오늘날까지 한국과 중국의 역사 전쟁에서 가장 민감하게 다뤄지는 핵심 쟁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발해는 고구려의 유산과 말갈족의 강력한 힘이 결합하여 탄생했지만 이 복잡한 진실은 수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고구려 계승국이라는 단순한 공식으로 축소되어 왔던 것입니다. 자, 이제 발해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볼 시간입니다. 발해는 순수한 고구려 계승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발해는 고구려 유민의 정치적 정통성과 말갈족의 강력한 군사력 및 지배력이 합쳐져 탄생한 동아시아 최초의 다민족 연합 제국이었다는 것이죠. 대조영의 선택은 매우 노련하고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는 고구려의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유민들의 염원을 이용해 정치적 명분을 얻었고 동시에 만주벌판의 실질적인 군사강국이었던 말갈족의 힘을 등에 어버국가를 건설하고 유지했습니다. 발해가 해동성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두 민족의 시너지 효과 덕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발해 고구려라는 공식은 사실 역사를 단순하게 해석하려는 민족주의적 관점 또는 정치적 필요성이 만들어낸 결과일 수 있습니다. 역사를 단순히 우리 편과 남의 편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고 발해를 고구려와 말갈족의 위대한 유산이 융합된 새로운 문명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나라가 왜 그토록 강력했는지 그리고 왜 1000년 동안이나 동아시아의 강자로 군림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역사의 진실은 언제나 복잡하고 단순한 하나의 공식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발해라는 미스터리를 통해 우리는 역사를 바라보는 시야를 더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고구려의 유산과 말갈족의 힘이 만나 탄생한 동아시아의 거대한 반전. 후발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역사는 융합과 협력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충격적인 증거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후발에는 고구려의 계승국이었을까요? 아니면 말갈족이 주도한 새로운 제국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폭발시킬 금지된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